나는 평생 돈을 벌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돈의 본질을 알았던 것은 아니다. 젊은 시절에 나는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다. 돈이 있으면 성공한 사람, 돈이 없으면 실패한 사람이라 생각했다. 그 믿음이 나를 서울로 이끌었고 수많은 고생 끝에 회사를 세우게 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돈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하자 마음이 이상하게 비어갔다. 통장은 늘어났지만 마음의 그릇은 텅 비어 있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돈은 목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수단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수단을 목표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착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닫기까지는 수많은 실패와 외로움이 필요했다. 내가 처음 서울로 올라왔을 때 나는 돈이 전부라 믿었다. 새벽에 일을 시작해 밤늦게 끝나도 주머니에 몇 푼이 들어오면 마음이 뿌듯했다. 그러나 그 돈은 금세 사라졌다. 그리고 남은 것은 허무함이었다. 하루가 끝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게 진짜 사는 건가? 아무리 벌어도 아무리 일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다. 그때는 몰랐다. 돈이 목적이 될 때 인간은 방향을 잃는다는 것을. 돈은 언제나 결과이지 목표가 될 수 없다. 나는 젊은 시절의 나를 떠올리며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돈을 따라가지 마라. 돈이 네 뒤를 따라오게 만들어라.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순서를 거꾸로 산다. 돈을 잡으려 애쓰고 돈에 매달리고 돈을 잃으면 자신을 잃는다. 돈이 없다고 자신을 탓하고 돈이 있다고 남을 무시한다. 나는 그 시절에 내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부끄러웠다. 돈이 조금 생기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오만했고 돈이 떨어지자 세상을 원망했다. 돈은 내 감정의 주인이었다. 나는 그것을 통제하지 못했다. 내가 진짜 깨달음을 얻은 건 사업을 시작하고 몇 년이 지난 뒤였다. 어느 날 한 현장 소장이 내게 말했다. 회장님, 이번 공사에서 손해가 큽니다. 이 일을 계속해야 할까요? 나는 한참을 고민하다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다. 사람을 위해 일하는 거다.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왔을 때 나 자신이 놀랐다. 나는 돈보다 일을 그리고 일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가치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날 이후 내 인생의 목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돈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늘 불안하다. 왜냐하면 돈에는 끝이 없기 때문이다. 오늘 1,000만 원을 벌면 내일은 억을 원한다. 억을 벌면 다음은 10억이다. 그 욕심은 바다와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르다. 나는 그 목마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봤다. 부자가 되었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 돈을 쌓았지만 잠 못 이루는 사람, 그리고 돈을 지키려다 가족을 잃은 사람. 그들은 모두 같은 병을 앓고 있었다. 돈을 목표로 삼은 병이었다. 나는 그 병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 생각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다. 나는 어느 날 이렇게 다짐했다. 이제부터 돈은 결과로만 받겠다. 돈을 목표로 삼지 않고 일의 의미를 목표로 삼았다.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일, 나라를 세우는 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 그런 목표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면 벌고 필요 없다면 내려놓았다.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돈은 나를 따라오기 시작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돈은 쫓을 때 도망가고 의미를 쫓을 때 따라온다는 사실을. 나는 젊은 시절 나처럼 돈을 인생의 중심에 둔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그들은 늘 불안했다. 돈이 줄면 자신이 작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돈은 내 크기를 결정하지 않는다. 돈을 쓰는 방식이 너의 크기를 결정한다. 내가 본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을 바르게 쓰는 사람이었다. 돈을 쌓는 건 기술이지만 쓰는 건 철학이었다. 그 철학이 없는 분은 결국 스스로를 삼킨다. 나는 한 번은 일본의 한 대기업 회장을 만난 적이 있다. 그는 내게 물었다. 정 회장, 당신은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이미 성공하셨잖아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아직 돈이 아니라 꿈을 짓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그는 내 평생의 친구가 되었다. 꿈을 위해 돈을 쓰는 사람은 돈을 위해 꿈을 버린 사람보다 훨씬 오래 간다. 돈을 목표로 삼으면 인생은 끊임없는 전쟁이 된다. 그러나 돈을 수단으로 삼으면 인생은 창조가 된다. 돈으로 사람을 살 수는 없지만 사람을 위한 돈은 세상을 바꾼다. 나는 내 인생을 통해 그걸 배웠다. 돈을 목적으로 삼았을 때 나는 늘 초조했고 늘 누군가와 비교했다. 그러나
일을 목적 삼자 마음이 편안해지고 돈은 자연스럽게 흘러왔다. 인생은 아이러니하게도 돈을 버리면 돈이 온다. 나는 지금도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돈을 목표로 삼지 마라. 돈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다. 목적은 사람이고 일이고 신뢰다. 돈이란 것은 나를 증명하는 도구가 아니다. 내가 어떤 가치를 믿는지 보여주는 거울이다. 돈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나는 젊은 시절의 나에게 다시 말해주고 싶다. 돈을 쫓지 말고 의미를 쫓아라. 그러면 돈이 널 쫓을 것이다. 그것이 내가 전하고 싶은 첫 번째 경고다. 돈은 목표가 아니다. 돈을 목표로 삼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 돈의 노예가 된다. 인생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이 흘러가는 이유를 찾는 여정이다. 그 이유를 알면 부자는 되고 그 이유를 잊으면 가난해진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보다 더 깊은 착각, 수많은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린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다. 그것은 바로 돈은 노력의 대가다라는 착각이다. 나는 그 착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몸으로 배웠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겠다. 나는 젊은 시절 땀 흘린 만큼 돈이 따라올 거라고 믿었다. 새벽부터 밤까지 손이 터지고 몸이 부서지도록 일했다. 그러나 통장은 늘 비어 있었다. 그때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가난은 끝나지 않는가? 사람들은 말했다.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이 거짓일 수도 있음을 깨달았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지만 방향이 잘못되면 그 노력은 나를 지치게 만든다. 나는 젊은 시절 그 사실을 모르고 오직 열심히만 외쳤다. 그러나 열심히만 해서는 부자가 될 수 없었다. 그것은 내가 가장 먼저 부딪힌 두 번째 착각이었다. 돈은 노력의 대가다. 아니다. 돈은 방향의 결과다. 내가 그 진실을 처음 깨달은 건 인천의 한 항만 현장에서였다. 당시 나는 공사 인부로 일하고 있었다. 하루 12시간 넘게 일했지만 임금은 늘 같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보다 일은 덜 하지만 월급이 몇 배나 되는 사람이 있었다. 나는 속으로 분노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덜 일하는데 왜 저렇게 버는가? 어느 날 용기를 내어 그에게 물었다. 그는 나를 보며 웃으며 말했다. 정군, 네가 하는 일은 노동이지만 내가 하는 일은 방향을 정하는 일이야. 그 말이 내 머리를 세게 때렸다. 나는 그때 처음 알았다. 노동이 노력이라면 방향은 지혜였다. 노력은 몸이 하고 지혜는 머리가 한다. 몸이 하는 노력은 하루를 버티게 하지만 머리가 하는 노력은 인생을 바꾼다. 그날 이후 나는 일하는 방식을 바꿨다. 남들보다 오래 일하는 대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기 시작했다. 공사 현장의 작은 실수 하나, 낭비되는 재료 하나, 비효율적인 동선 하나까지 유심히 관찰했다. 그리고 그걸 바꾸는 아이디어를 냈다. 처음에는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았다. 하지만 그중 한 가지가 실제로 비용을 절감시키자 현장 소장이 내게 말했다. 정군, 내 생각대로 해보자. 그때 나는 깨달았다. 부자가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노력의 양이 아니라 생각의 방향이었다. 나는 자식들에게도 늘 말했다. 세상은 노력하는 사람보다 생각하는 사람에게 돈을 준다. 단순히 열심히 일한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다. 세상은 가치를 만드는 사람에게 돈을 준다. 같은 시간, 같은 노동이라도 결과는 다르다. 어떤 사람은 시멘트를 나르고 어떤 사람은 시멘트를 설계한다. 어떤 사람은 땀을 흘리고 어떤 사람은 생각을 흘린다. 나는 젊은 시절 내 손에 시멘트를 쥐고 있었지만 머릿속에는 이미 설계도를 그리고 있었다. 그게 나를 가난해서 끌어올린 힘이었다. 노력은 필요하다. 그러나 맹목적인 노력은 함정이다. 방향 없는 노력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다. 아무리 높게 쌓아도 결국 무너진다. 나는 그런 사람을 수없이 봤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지만 늘 왜 나는 안 될까를 되묻는 사람들. 그들의 문제는 게으름이 아니라 생각의 부재였다. 세상은 단순한 노동을 자동화하고 단순한 기술을 기계가 대신하는 시대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방향을 결정하는 인간의 지혜는 대체되지 않는다. 나는 현장 근로자 시절에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일꾼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이다. 하루가 끝나면 피곤해도 노트를 꺼내 오늘 배운 걸 적었다. 숫자 계산법, 공정 순서, 거래 관계, 그렇게 하루에 한 줄씩 쌓은 기록이 내 인생의 자본이 되었다. 남들은 월급을 모았지만
나는 생각을 모았다. 그 차이가 10년 뒤보의 차이를 만들었다.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다. 방향이 없는 노력은 바람에 흩어지는 모래알과 같다. 노력의 질은 생각에서 나온다. 나는 공사 현장에서 삽질을 멈추고 삽의 각도를 바꾸는 법을 배웠다.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통찰이라 불렀다. 통찰은 경험 위에 세워진 노력이다. 나는 어느 날 이런 말을 했다. 노동은 몸의 시간이고 노력은 마음의 시간이다. 그러나 생각은 인생의 시간이다. 돈은 몸의 시간이 아니라 생각의 시간에 반응한다. 머리로 움직이는 사람은 시간이 흘러도 돈이 쌓이고 몸으로만 움직이는 사람은 시간이 흘러도 돈이 줄어든다. 나는 그것을 수십 년 동안 경험했다. 사람들은 종종 내게 묻는다. 회장님, 어떻게 그렇게 큰 부를 이루셨습니까? 나는 대답한다. 나는 남들보다 오래 일한 게 아니라 남들이 포기한 뒤에도 생각했기 때문이요. 돈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 올바른 판단의 결과다. 판단은 지식에서 오고 지식은 배우려는 마음에서 나온다. 나는 지금도 배운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노력은 헛된 노동이 된다. 나는 젊은 시절 새벽마다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나는 오늘도 같은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제보다 나은 일을 하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나를 계속 바꾸게 했다. 노력은 반복이 아니라 발전이어야 한다. 같은 일을 같은 방식으로 하면은 그것은 노동일 뿐이다. 부는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온다. 나는 젊은 세대에게 이렇게 말한다. 노력은 시작일 뿐 전부가 아니다. 생각이 없는 노력은 자신을 속이는 일이다. 세상은 노력한 만큼 주지 않는다. 세상은 가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람에게 보상한다. 나는 지금도 내 삶을 돌아볼 때 가장 고마운 건 노력의 한계를 일찍 깨달은 일이다. 그 한계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방향을 찾을 수 있었다. 돈은 단순히 열심히 일한 자의 것이 아니다. 방향을 찾은 자의 것이다. 똑같이 일해도 어떤 사람은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잃는다. 그 차이는 운이 아니라 선택이다. 노력의 방향을 바꾸면 인생의 흐름이 바뀐다. 나는 그것을 내 손으로 증명했다. 그리고 다음에는 또 하나의 착각에 대해 말하겠다. 사람들은 실패하면 운이 나빴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믿지 않았다. 세 번째 착각, 돈은 운이다. 아니다. 돈은 운이 아니라 태도와 준비의 결과다. 그 진실을 나는 피와 땀으로 배웠다. 나는 사업을 하며 수없이 들었던 말이 있다. 회장님은 운이 좋으셨습니다. 처음엔 그 말이 칭찬처럼 들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내가 흘린 땀과 눈물을 지워버리는 무심함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남의 성공을 보면 운이 좋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안다. 운은 기다린다고 오지 않는다. 준비된 자에게만 미소 짓는다. 그것이 내가 젊은 시절 깨달은 세 번째 진리이자 세 번째 착각이었다. 돈은 운이다. 아니다. 돈은 운이 아니라 태도와 준비의 결과다. 나는 평양의 한 논밭에서 자라났다. 가난했고 배울 기회도 많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늘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언젠가는 내 손으로 무언가를 세우겠다. 그 꿈이 나를 서울로 이끌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때 서울에 올라올 용기를 낸 것이 운이었다. 하지만 그건 운이 아니었다. 두려움을 이긴 선택이었다. 인생에서 운처럼 보이는 순간은 대부분 용기의 다른 이름이다. 나는 기회를 잡기 위해 움직였고 그 움직임이 운이 된 것이다. 나는 수많은 위기를 겪었다. 어떤 때는 공사가 중단되고 어떤 때는 은행 대출이 끊겼다. 심지어 거래처가 약속을 어기고 도망간 적도 있었다. 사람들은 그때 내게 말했다. 운이 없으셨네요.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늘 이렇게 대답했다. 운이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아직 준비가 부족했던 겁니다. 준비된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길을 찾는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기회 속에서도 무너진다. 나는 그 차이를 너무나 많이 봤다. 운은 하늘이 준다. 하지만 하늘은 게으른 사람을 돕지 않는다. 나는 인생에서 운을 기다린 적이 한 번도 없다. 대신 나는 늘 준비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사람을 만나고 실패를 분석했다. 준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국 운처럼 보이는 결과를 만든다. 나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운이 없다고 불평하기 전에 스스로 준비되어 있는가를 물어라.
준비 없는 사람에게는 행운이 와도 지나간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불운조차 기회가 된다. 나는 일본으로 처음 출장을 갔을 때의 일을 잊을 수 없다. 당시 나는 영어도 일본어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계약서를 앞에 두고 상대방이 뭐라 하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나는 좌절하지 않았다. 통역이 끝난 후 그 자리에서 직접 손짓과 도면으로 내 의지를 설명했다. 회의가 끝나고 상대 기업의 대표가 나를 보며 말했다. 당신은 언어를 몰라도 신뢰를 전달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 한마디가 계약을 성사시켰다. 사람들은 나중에 그걸 두고 운이 좋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운이 아니라 태도였다. 포기하지 않는 태도, 진심을 전달하려는 태도, 운은 그 태도에 반응한 것이다. 나는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보았다. 그들 중 일부는 머리도 좋고 능력도 있었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금세 포기했다. 그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했다. 운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자에게 온다. 인생의 운은 결국 버틴 시간의 길이로 결정된다. 끝까지 버틴 사람에게만 세상은 문을 연다. 나는 수십 번의 실패를 겪었지만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 버팀이 내 인생의 운이었다.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을 보면 늘 말한다. 타이밍이 좋았다. 맞다. 타이밍은 중요하다. 그러나 타이밍은 기다린다고 오는 게 아니다. 꾸준히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보인다. 나는 기회가 오기 전에 이미 수십 번의 실패를 준비로 바꾸었다. 준비란 결국 운을 만드는 행위다. 준비는 노력의 연장선이고 습관의 총합이다. 나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신문을 읽고 숫자를 검토하고 현장을 돌았다. 누구는 그것을 성실이라 불렀고 누구는 운 좋게 성공했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성실이 모이면 운이 된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외국의 대형 프로젝트 입찰에 참가할 때였다. 모두가 현대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우리는 기술도 경험도 부족했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대신 매일 밤 팀원들과 함께 현장 도면을 검토했다. 불가능하다고 했던 프로젝트를 끝냈다 했을 때 기자들은 말했다. 기적이다. 하지만 그건 기적이 아니었다. 끝없는 준비와 신념의 결과였다. 사람들은 기적이라 부르지만 나는 그것을 인간의 의지라 불렀다. 운이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대개 준비를 게을리한다. 그리고 운이 좋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쌓은 노력을 잊는다. 나는 언제나 그 둘의 차이를 경계했다. 운이라는 말은 실패한 자의 위안이 되거나 성공한 자의 변명으로 쓰인다. 나는 그런 운을 믿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믿었다. 운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나를 속일 뿐이다. 나는 내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운은 분명 있었다. 하지만 그 운은 내 손으로 만든 것이다. 나는 늘 말했다. 기회는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 네가 문을 찾아가 두드려야 한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들린다. 그리고 그 문을 두드릴 용기가 있는 자에게만 열린다. 나는 실패 속에서도 문을 두드렸고 절망 속에서도 발을 내디뎠다. 그 결과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나는 내 자식들에게도 이 말을 남기고 싶다. 운을 믿지 말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어라. 운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다. 당신의 태도 속에 있다. 태도가 곧 운명이다. 어떤 태도로 일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당신의 인생을 결정한다. 나는 그것을 수십 년의 세월로 증명했다. 결국 돈도 마찬가지다. 돈은 운의 산물이 아니다. 그것은 신념의 결과다. 게으른 자는 운을 탓하고 준비된 자는 현실을 바꾼다. 나는 후자였다. 그리고 나는 믿는다. 누구든 준비와 태도를 바꾸면 운명은 반드시 변한다. 이것이 내가 젊은 시절부터 믿어온 세 번째 진리였다. 돈은 운이 아니다. 운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나는 또 하나의 착각, 내 인생에서 가장 쓰라린 깨달음을 이야기하려 한다. 그것은 바로 돈으로 인간을 증명할 수 있다는 착각이었다. 나는 그 착각을 깨닫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다음은 그 이야기다. 나는 인생의 어느 시점부터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기 시작했다. 텔레비전에서는 나를 성공한 기업가라 불렀고 신문에서는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든 사나이라 했다. 길을 걸으면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고 젊은이들은 내 이름을 입에 올렸다. 하지만 그 모든 환호 속에서도 나는 이상한 공허함을 느꼈다.
돈이 넘쳐났지만 마음은 점점 비워졌다. 나는 내 자신에게 물었다. 이게 진짜 성공인가? 그때 깨달았다. 돈은 나를 증명하지 않는다. 세상은 당신의 통장을 보고 존경하지만 진짜 자신은 거울 속에서 고개를 돌린다. 그것이 네 번째 착각이었다. 돈은 나를 증명한다. 아니다. 돈은 당신의 능력을 드러낼 뿐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 생각한다. 가난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존경이 따라올 거라 믿는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다. 돈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나를 두려워했지만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줄었다. 웃는 얼굴 뒤에 계산이 숨어 있었고 악수 뒤에는 거래가 있었다. 나는 점점 외로워졌다. 사람들은 나를 정 회장이라 불렀지만 나를 정주영이라 부르는 사람은 사라졌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돈이 많을수록 사람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돈은 내 이름을 키웠지만 내 인간을 작게 만들었다. 나는 한 번은 이런 경험을 했다. 어느 날 해외 출장을 갔을 때 현지에서 큰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 그날 나는 최고급 호텔에서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한 청소부 아주머니를 마주쳤다. 그녀는 나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 행복해 보이지 않네요. 나는 놀라서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는 부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호텔방 창문 앞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다. 행복은 돈의 크기로 정해지지 않는다. 나는 그동안 돈으로 세상의 인정을 얻으려 했지만 정작 나 자신을 잃고 있었다. 나는 한때 부자란 세상이 증명해주는 존재라 믿었다. 하지만 진짜 부자는 세상과 상관없이 자신이 스스로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다. 돈은 외적인 표식일 뿐이다. 인간의 내면을 채워주지 않는다. 나는 어느 날 이런 말을 했다. 돈은 인간을 돕기도 하지만 인간을 시험하기도 한다. 돈이 많아질수록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다. 어떤 이는 돈으로 사람을 돕고 어떤 이는 돈으로 사람을 지배한다. 돈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는 순간 인생은 무너진다. 나는 IMF 위기 때 그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기업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 빠졌을 때 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일부는 나를 비난했고 일부는 나를 원망했다. 그때 나는 알았다. 돈으로 쌓은 신뢰는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무너진다는 것을. 진짜 신뢰는 돈이 아니라 행동으로 세워야 한다. 사람은 돈으로 존경받지 않는다. 철학으로 존경받는다. 나는 그 철학을 세우기 위해 평생을 걸었다. 어느 날 내 막내 아들이 내게 물었다. 아버지, 사람들은 왜 그렇게 돈을 원합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 이렇게 말했다. 돈은 편리함을 준다. 하지만은 편리함이 행복을 주진 않는다. 행복은 불편함 속에서 피어난다. 나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다. 가난했던 시절에는 웃음이 많았고 돈이 많아지자 웃음이 줄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그때는 돈이 아닌 사람을 믿었지만 나중엔 돈을 믿게 되었기 때문이다. 돈이 중심이 되면 사람의 관계는 계산이 된다. 그리고 계산이 시작되면 신뢰는 사라진다. 나는 지금도 회의실에서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신뢰다. 돈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신뢰는 끝까지 남는다. 그리고 실제로 신뢰는 나를 여러 번 살렸다. 위기 때마다 나를 도운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들의 믿음이었다. 나는 그들의 믿음으로 다시 일어섰다. 그래서 나는 자식들에게도 항상 이렇게 말했다.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사람으로 돈을 평가해라. 돈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비추는 거울이다. 거울 속에 탐욕이 비치면 돈은 덕이 되고 신념이 비치면 돈은 빛이 된다. 나는 오랫동안 부의 정점에서 살았다. 그러나 정점은 외로운 곳이었다. 나를 진심으로 바라보는 눈은 드물었다. 그러나 나는 그 외로움을 받아들였다. 그것은 부자가 감당해야 할 숙명이었다. 하지만 나는 잊지 않았다. 부는 소유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돈이 많을수록 더 많은 사람을 위해 써야 한다는 것을. 내가 가진 돈은 나의 것이 아니라 사회의 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깨달았을 때 다시 평온해졌다. 어느 날 나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보, 우리가 가진 걸 조금 덜 가지면 어떨까?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당신은 이미 너무 많이 내려놨어요. 나는 그 말에 웃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잃는 게 아니었다. 내려놓음은 자유였다. 그날 이후 나는 돈을 모으는 것보다 쓰는 방식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돈은 쌓을 때 힘이 아니라 나눌 때 의미가 생긴다.
돈으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사람은 결국 자신에게 지는 사람이다. 돈은 나를 꾸며주는 옷일 뿐 내 본질을 만들지는 않는다. 옷은 바뀌지만 인간의 품격은 변하지 않는다. 나는 수많은 부자들을 봤다. 그러나 진짜 부자는 단 한 종류였다. 돈이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돈을 잃어도 당당하고 가난해도 품격을 잃지 않는다. 나는 내 생애의 마지막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부자가 되기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되기 위해 살았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그제서야 이해한 듯 했다. 진짜 성공은 돈의 크기로 측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로 결정된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착각, 내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가장 자주 본 오만의 덫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그것은 돈은 혼자 벌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 그러나 나는 평생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를 직접 증명하며 살아왔다. 나는 평생 돈을 혼자 번 적이 없다. 그러나 젊은 시절에 나는 그것을 몰랐다. 내가 잘나서 성공했다고 믿었고 내 결단과 용기만으로 회사를 세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뒤돌아보니 내 곁에는 언제나 누군가가 있었다. 같이 일한 사람들, 나를 믿고 따라준 동료들, 때로는 나를 비판하면서도 곁을 지켜준 사람들, 그들의 땀과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도 현대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 깨달음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5번째 착각을 깨뜨렸다. 돈은 혼자 벌 수 있다. 아니다. 돈은 함께 만들어지는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회장님, 당신은 대단한 분입니다. 혼자서 제국을 세우셨잖아요. 그러나 나는 늘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혼자 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다. 성공은 절대 개인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훌륭한 배라도 노를 젓는 이가 없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혼자 벌었다고 착각하는 순간 사람은 교만해지고 교만은 반드시 파멸을 부른다. 나는 그것을 직접 보았다. 내가 회사를 막 키워가던 시절 어느 날 밤 공장 현장을 돌아보았다. 새벽 2시 사람들은 모두 퇴근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한 엔지니어가 아직도 기계 앞에 서 있었다. 나는 다가가 물었다. 왜 아직 퇴근하지 않았나? 그는 웃으며 말했다. 회장님, 이 기계가 아직 저를 놔주지 않습니다. 그 말에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 한 사람의 열정이 회사를 움직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돈은 결국 사람의 열정이 모인 결과라는 것을. 나는 내 자식들에게도 늘 말했다. 돈은 사람이 만든다. 그러니 사람을 잃으면 돈도 잃는다. 그러나 세상은 자주 그 순서를 거꾸로 생각한다. 돈을 먼저 보고 사람을 나중에 본다. 나는 그 순서를 바로잡기 위해 평생 싸웠다. 한 번은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에서 큰 실수를 한 현장 소장이 있었다. 회사는 그를 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나는 단호히 말했다. 그는 해고하지 마라. 실수는 누구나 한다. 다만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 소장은 이후 누구보다 훌륭한 리더로 성장했다. 그리고 그는 훗날 나를 찾아와 말했다. 회장님, 저는 돈보다 믿음을 배웠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다. 돈보다 값진 건 바로 신뢰였다. 돈을 혼자 벌었다고 믿는 사람은 결국 자신에게 갇힌다. 그는 모든 공을 자신에게 돌리고 모든 실패를 남 탓으로 돌린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다. 그들은 처음엔 빛났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함께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이다. 성공은 나 혼자 이룬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룬 것이다. 함께의 철학을 잃으면 성공은 오래가지 않는다. 내가 해외에서 대규모 계약을 따냈을 때 사람들은 나를 천재라 불렀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그 천재 뒤에는 수백 명의 묵묵한 일꾼들이 있었다. 그들은 새벽에도 눈보라도 멈추지 않았다. 그들의 손이 만든 성과를 세상은 내 이름으로 불렀다. 그래서 나는 늘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빛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 말은 내 경영 철학의 중심이었다. 돈을 만드는 건 리더의 머리가 아니라 현장의 손이다. 어느 날 나는 한 은행가와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정 회장님, 당신은 왜 그렇게 직원들에게 잘합니까? 돈은 결과인데 그들에게 너무 많이 나누는 거 아닙니까? 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들이 없으면 결과도 없다. 돈은 나눌수록 더 커진다. 사람을 위해 쓴 돈은 돌아오고 자기만을 위해 쓴 돈은 사라진다.
그것이 돈의 이치다. 돈은 결국 마음의 흐름이다. 나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직접 챙겼다.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땀을 흘리고 밤을 새웠다. 어떤 사람들은 내게 말했다. 회장님, 너무 서민적이십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부자는 머리로 일하지만 부의 근원은 손에 있다. 그 손을 존중하지 않는 리더는 오래가지 못한다. 나는 그 손들을 믿었다. 그들이 쥔 망치와 볼트 하나하나가 회사를 지탱했다. 나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했고 그들의 삶을 기억했다. 그것이 나의 자부심이었다. 사람을 믿는다는 건 단순한 이상이 아니다. 그것은 가장 현실적인 경영의 원칙이다. 신뢰가 있는 조직은 위기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IMF 위기 때도 모두가 흔들렸지만 나를 지탱한 건 자금이 아니라 사람들의 충성심이었다. 그들은 나를 믿었고 나는 그들을 믿었다. 서로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나는 젊은 경영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다. 돈을 벌려면 사람을 먼저 벌어라. 돈은 사람을 따라오지만 사람은 돈을 따라가지 않는다. 이 말은 내 인생의 확신이었다. 사람을 잃지 않으면 돈은 언제든 다시 돌아온다. 그러나 돈을 위해 사람을 버리면 아무리 돈을 쌓아도 결국 무너진다. 나는 그것을 내 삶으로 증명했다. 그리고 나는 나 자신에게도 자주 되물었다. 정주영, 너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잊지 않았기에 나는 끝까지 방향을 잃지 않았다. 사람을 중심에 두면 돈은 길이 되고 돈을 중심에 두면 사람은 수단이 된다. 나는 사람을 길로 삼았다. 그래서 내 인생은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지금도 후배들에게 말한다. 혼자 번 돈은 금세 사라진다. 그러나 함께 번 돈은 세대를 남긴다. 나의 성공은 내 것이 아니다.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의 것이었다. 나는 그 사실을 깨달으며 비로소 진짜 부자가 되었다. 진짜 부자는 돈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사람이다. 돈은 혼자 벌 수 없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 모여 만들어진 결과다. 부를 이루고 싶다면 먼저 사람을 존중하라. 함께 일하는 사람의 땀을, 그들의 노력을 기억하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자가 돈을 얻는다. 그것이 내가 평생을 걸쳐 배운 부의 원리였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내가 인생 후반부에서 깨달은 더 깊은 착각을 말하려 한다. 많은 이들이 돈이 많을수록 안전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나는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직접 겪었다. 6번째 착각. 돈은 쌓을수록 안전하다. 그것은 내가 위기 속에서 뼈저리게 깨달은 진실이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겠다. 사람들은 돈이 많을수록 마음이 편해질 거라 믿는다. 그러나 나는 그 반대를 경험했다. 돈이 쌓일수록 불안은 더 커졌다. 통장 잔고가 늘어날수록 나는 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왜냐하면 돈은 쌓이는 만큼 걱정을 낳기 때문이다. 가난할 때는 하루를 걱정했지만 부자가 되자 한 나라의 내일을 걱정하게 되었다. 그것이 6번째 착각이었다. 돈은 쌓을수록 안전하다. 아니다. 돈은 쌓을수록 불안해진다. 돈은 쌓는 것이 아니라 흘려야 한다. 물이 흐를 때 깨끗하듯 돈도 흘러야 생명을 얻는다. 나는 젊은 시절 돈이 없을 때가 오히려 마음이 자유로웠다. 주머니는 가벼웠지만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러나 기업을 키우고 부를 쌓으면서 나는 점점 무거워졌다. 책임, 리스크, 빚, 기대, 수많은 숫자들이 내 어깨를 눌렀다. 사람들은 내게 말했다. 회장님은 이제 아무 걱정 없으시겠어요. 하지만 그 말은 틀렸다. 나는 그 누구보다 많은 걱정을 안고 살았다. 돈은 나를 자유롭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묶어버렸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돈이 쌓인다는 건 벽이 높아진다는 뜻이었다. 높아질수록 넘어지면 크게 다친다. IMF 위기 때 그 벽이 무너졌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린 회사를 지키기 위해 싸웠다. 은행은 문을 닫았고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다. 나 또한 공포를 느꼈다. 그러나 그 공포 속에서 나는 돈의 본질을 다시 보았다. 평생을 걸어 만든 자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걸 보며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이건 내 것이 아니었다. 돈은 내가 지닌 게 아니라 세상이 잠시 맡긴 것이었다. 돈을 쌓아두면 내 것이 될 것 같지만 세상은 언제든 그 돈을 걷어간다. 그때 나는 진정한 안전은 돈이 아니라 신뢰에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 시절 나는 수많은 기업인들을 만났다.
어떤 이는 돈이 많았지만은 두려움에 떨었고 어떤 이는 빚에 허덕이면서도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차이가 무엇인지 오랫동안 생각했다. 그리고 답을 얻었다. 불안은 돈의 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크기에서 온다는 것. 돈을 쌓는 사람은 불안을 쌓고 신뢰를 쌓는 사람은 평안을 쌓는다. 나는 IMF의 한복판에서 그 평안을 배웠다. 한 번은 위기 속에서 한 은행장이 내게 말했다. 회장님,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도 대출을 내주려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에게 조용히 말했다. 괜찮소. 나는 돈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소. 그 말은 허세가 아니었다. 나는 평생 신뢰를 쌓아왔다. 약속을 지키고 사람을 속이지 않고 거래에서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누군가는 나를 믿었다. 몇 달 후 한 금융기관이 손을 내밀었다. 그 한 번의 신뢰가 회사를 살렸다. 그때 나는 다시 한번 확신했다. 돈은 쌓는 게 아니라 쌓은 신뢰가 지키는 것이다. 돈은 단단하지 않다. 그러나 신뢰는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자식들에게 자주 말했다. 돈을 금고에 쌓지 마라. 마음속에 쌓아라. 금고 속 돈은 아무 가치가 없다. 그러나 마음속 신뢰는 세월이 흘러도 이자를 낸다. 나는 그걸 내 눈으로 보았다. 위기 속에서도 사람들은 나를 떠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 돈이 아니라 내 진심을 믿었기 때문이다. 진심은 돈보다 오래 간다. 그것이 진짜 부의 형태였다. 돈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그 돈을 지키려 애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지키려는 마음이 돈을 무너뜨린다. 내가 본 수많은 부자들은 결국 그 욕심에 잡아먹혔다. 조금만 더 하다가 모든 걸 잃었다. 욕심은 눈을 가리고 불안은 손을 묶는다. 그렇게 되면 돈이 주인이고 인간은 종이 된다. 나는 내 생에 내 돈의 주인으로 살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늘 돈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너의 주인이다. 너는 나의 하인이야. 내가 한창 회사를 확장하던 시절 한 임원이 내게 이렇게 물었다. 회장님, 언제까지 이렇게 투자만 하실 겁니까? 이제는 좀 쉬셔도 되지 않습니까? 나는 웃으며 말했다. 돈을 멈추는 순간 돈은 죽는다. 돈은 흐를 때 살아있다. 멈추면 썩는다. 나는 그 철학으로 살았다. 내가 벌어들인 돈은 늘 다시 세상으로 흘러갔다. 사람을 키우고 회사를 세우고 길을 놓았다. 그렇게 쓴 돈은 다시 나에게 돌아왔다. 그것이 부의 순환이었다. 쌓기만 하면 돈은 벽이 되고 흘리면 다리가 된다. 나는 벽이 아니라 다리를 만들고 싶었다. 어느 날 한 언론 기자가 내게 물었다. 회장님, 현대는 이미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그만해도 되지 않습니까? 나는 단호히 대답했다. 아직 아니다. 나는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일하기 위해 돈을 벌었다. 그 말은 단순한 명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진심이었다. 돈이 목적이 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진다. 그러나 돈이 수단이 되면 세상이 바뀐다. 나는 돈을 세상을 움직이는 힘으로 만들고 싶었다. 돈을 쌓는다는 건 결국 두려움을 쌓는 것이다. 그리고 두려움은 인간을 약하게 만든다. 나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돈을 나눴다. 사회에 기부하고 사람을 도왔다. 그럴수록 마음이 가벼워졌다. 이상하게도 그렇게 흘려보낸 돈이 다시 돌아왔다. 나는 그때 확신했다. 돈의 본질은 순환이다. 순환하지 않는 부는 부가 아니다. 그것은 정체된 욕망일 뿐이다. 나는 자식들에게도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 돈은 많이 가질수록 불안해진다. 그러니 쌓지 말고 쓰는 법을 배워라. 그러나 아무데나 쓰지 마라. 사람을 위해 써라. 그것만이 너를 지킨다. 돈이 나를 지켜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나를 지킨 건 언제나 사람과 신뢰였다. 돈을 쌓는다고 안전해지지 않는다. 마음을 세우는 것이 진짜 안전이다. 나는 이제 이해한다. 돈은 쌓을수록 무겁고 나눌수록 가벼워진다.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서 인간은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돈은 쌓는 기술이 아니라 놓는 용기로 완성된다. 나는 평생 그것을 배웠다. 그리고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남은 가장 깊은 이야기로 넘어가려 한다. 6가지 착각을 넘어선 후 나는 진짜 부의 본질을 보았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마음, 소유가 아니라 나눔이었다. 7번째이자 마지막 깨달음, 돈의 착각을 버릴 때 진짜 부가 시작된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겠다.
나는 평생 돈을 쫓으며 살았지만 결국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데 인생의 절반이 걸렸다. 사람들은 늘 묻는다. 회장님, 부자가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는 대답한다. 착각을 버리는 것이다. 인간은 돈을 쌓으면서 동시에 착각도 쌓는다. 그러나 진짜 부자는 그 착각을 깨뜨린 사람이다. 6가지 착각을 버린 뒤 나는 비로소 알았다. 진짜 부는 통장에 있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평온이었다. 그것은 외부의 것이 아니라 내면의 것이었다. 돈의 착각을 버릴 때 진짜 부가 시작된다. 나는 젊었을 때 부를 얻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부는 깨닫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됐다. 부를 얻기 위해 싸웠던 시절에는 늘 결핍이 있었다. 더 가지려는 욕심, 더 올라가려는 불안.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자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다.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다. 두려움이 사라지면 비로소 마음은 부유해진다. IMF 위기 이후 나는 한동안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회사의 미래도 사람들의 생계도 내 어깨에 달려 있었다. 그때 나는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순간부터 마음이 편안해졌다. 잃을 걸 인정하니 욕심이 사라졌다. 욕심이 사라지니 판단이 맑아졌다. 그 맑은 판단이 회사를 살렸다. 나는 그때 알았다. 돈의 착각을 버리는 건 손해가 아니라 해방이라는 것을. 나는 사업을 하며 수많은 실패와 성공을 겪었다. 그러나 인생 후반에 이르러서야 깨달은 게 있다. 성공보다 더 어려운 건 내려놓는 일이라는 것이다. 돈은 쌓기보다 쓰기가 어렵고 지키기보다 흘려보내기가 더 어렵다. 대부분의 사람은 돈을 잃는 걸 두려워하지만 진짜 부자는 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돈을 잃어도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 그가 진짜 부자다. 나는 내 인생을 통해 그 진실을 배웠다. 한 번은 어느 후배 기업가가 내게 찾아와 물었다. 회장님, 언제부터 마음이 편해지셨습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 이렇게 말했다. 내가 돈을 내려놓았을 때다. 그는 이해하지 못한 듯 물었다. 그게 가능합니까?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가능하다. 돈을 쥐고 있으면 손은 차지만 마음은 시리다. 그러나 돈을 놓으면 손은 비어도 마음이 따뜻해진다. 그 젊은이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침묵했다. 나는 젊은 시절 오로지 이기는 법만 배웠다. 그러나 나이가 들며 졌을 때 배우는 법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 돈도 마찬가지다. 버는 법보다 쓰는 법, 쌓는 법보다 흘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돈은 머리로 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써야 한다. 가슴으로 쓰면 돈이 생명을 가진다. 사람의 마음을 살리고 사회를 움직인다. 내가 지은 수많은 다리와 도로, 공장은 그런 돈의 흐름 속에서 태어났다. 그것들은 내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세상을 위한 것이었다. 돈의 착각을 버린 그 순간부터 돈은 나의 무기가 아니라 나의 도구가 되었다. 나는 내 생애의 마지막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돈을 믿지도 마십시오. 돈은 흘러야 하고 흘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계속 말했다. 돈은 흙과 같다. 흙을 쥐면 흘러내리지만 땅에 뿌리면 자라난다. 돈의 착각을 버린다는 건 바로 그 의미였다. 돈을 움켜쥐지 말고 뿌리라는 것이다. 나는 어느 날 밤 한 회의실에서 젊은 직원들과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중 한 직원이 조심스레 물었다. 회장님,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까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돈이 행복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돈으로 행복을 만들 수는 있다. 그것은 네가 어디에 쓰느냐에 달렸다. 그들은 그 말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나는 다시 덧붙였다. 돈은 인간의 거울이다. 탐욕으로 보면 탐욕을 비추고 나눔으로 보면 평화를 비춘다. 그날 밤 나는 그들이 내 말의 뜻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길 바랐다. 나는 내 생애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깨달았다. 돈을 버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돈을 나누는 데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세상은 돈을 가진 자를 부러워하지만 나는 돈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을 존경했다. 흘림이야말로 부의 완성이다. 나눔은 손해가 아니라 순환이다. 돈이 다시 흐를 때 세상은 살아 움직인다. 나는 평생 그 믿음으로 살았다. 돈의 착각을 버린 후 내 삶은 단순해졌다. 더 이상 숫자에 흔들리지 않았다. 성공이든 실패든
모든 것은 잠시였다. 중요한 건 오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였다. 사람들은 나를 재벌이라 불렀지만 나는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단지 돈을 맡은 사람, 일을 맡은 사람, 시대를 잠시 지나는 사람일 뿐이었다. 그 겸손이 나를 자유롭게 했다. 나는 후배들에게 자주 말했다. 돈의 크기는 네 인생의 크기가 아니다. 돈을 다뤄온 태도가 네 인생의 품격이다. 태도는 부를 만든다. 태도가 교만하면 돈은 떠나고 태도가 겸손하면 돈은 돌아온다. 돈은 결국 사람을 시험하는 도구다. 그 시험에서 이기려면 돈이 아니라 자신을 이겨야 한다. 나는 평생 그 싸움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돈의 착각을 버리는 순간 인생은 가벼워지고 부는 깊어진다. 사람은 빈손으로 태어나 빈손으로 간다. 그러나 마음속에 남는 건 숫자가 아니라 신념이다. 신념이 있는 자는 가난해도 부자이고 신념이 없는 자는 부자여도 가난하다. 그것이 내가 내린 부의 정의였다. 돈의 착각을 버리면 세상은 새롭게 보인다. 사람은 다시 중심이 되고 일은 의미가 되고 인생은 감사가 된다. 그것이 내가 평생 걸어온 길의 끝에서 본 풍경이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마지막 이야기를 하려 한다. 모든 착각을 버린 뒤 내가 끝내 붙잡았던 단 하나의 진리. 그것은 돈보다 성공보다 이름보다 중요한 단어였다. 바로 철학이었다. 다음은 그 철학에 대한 나의 마지막 고백이다. 가난하지 않으려면 철학을 가져라. I think about two into four in the. 나는 평생 돈을 벌었지만 마지막에는 철학을 남기고 싶었다. 왜냐하면 철학이 없는 분은 결국 모래 위에 성처럼 무너지기 때문이다. 내가 젊었을 때는 돈이 세상을 바꾸는 줄 알았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깨달았다. 세상을 바꾸는 건 돈이 아니라 생각이었다. 돈은 형태가 있지만 철학은 방향이 있다. 형태는 무너지지만 방향은 남는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가난하지 않으려면 철학을 가져라. 나는 어느 날 한 후배에게 물었다. 자네는 부자가 되고 싶나?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물었다. 그럼 자네는 왜 부자가 되고 싶은가? 그는 말하지 못했다. 그때 나는 알았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려 하지만 왜 부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모른다. 이유가 없는 부는 욕망이고 이유가 있는 부는 철학이다. 나는 평생 그 철학을 찾아 헤맸다. 나는 젊은 시절 세상을 원망하며 살았다. 가진 것 하나 없었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 속에서 배웠다. 환경은 핑계고 철학은 출발점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철학이 있으면 방향을 잃지 않는다. 철학은 삶의 나침반이다.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몰려와도 그 나침반이 있으면 다시 길을 찾는다. 나는 그 나침반 덕분에 수없이 넘어지고도 다시 일어났다. 한 번은 외국의 한 경영자가 내게 물었다. 정 회장, 당신은 어떻게 실패해도 다시 일어섭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돈으로 일어서는 게 아닙니다. 철학으로 일어섭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실패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러나 철학이 있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돈이 무너져도 철학이 있으면 다시 세울 수 있다. 철학은 무너지지 않는 자산이다. 나는 사업을 하며 수많은 돈을 벌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생각의 근본이었다. 돈은 사람을 움직이지만 철학은 세대를 움직인다. 내가 회사를 세운 것도 길을 놓은 것도 배를 만든 것도 결국은 철학 때문이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그 단순한 믿음 하나가 나의 철학이었다.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나는 가능하다고 믿었다. 그 믿음이 현실을 바꿨다. 철학이란 그런 것이다. 현실을 거스르는 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마음. 내가 인생을 돌아보며 후회하는 게 있다면 젊은 시절 철학을 배우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 일찍 돈을 배우고 너무 늦게 생각을 배운다. 그러나 진짜 부자는 돈을 배우기 전에 삶을 배운 사람이다. 철학이 없는 돈은 방향을 잃고 철학이 있는 돈은 목적을 가진다. 목적 없는 분은 탐욕이고 목적 있는 분은 책임이다. 나는 철학 덕분에 탐욕을 이길 수 있었다. 나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돈은 세상의 언어지만 철학은 인간의 언어다. 돈으로는 문을 열 수 있지만 철학으로는 마음을 연다. 돈으로 성공한 사람은 많지만 철학으로 존경받는 사람은 드물다. 나는 내 이름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기억되길 원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마지막에는 돈이 아니라 철학을 남기려 했다. 그것이 내 진짜 유산이었다. 나는 수많은 후배 기업가들에게 말했다.
회사를 키우려면 돈이 필요하지만 나라를 키우려면 철학이 필요하다. 부는 세상을 바꾸는 도구일 뿐이다. 그러나 철학은 세상을 지탱하는 기둥이다. 그 기둥이 없으면 부는 아무리 커도 무너진다. 나는 평생 동안 대한민국의 기둥을 세운다는 마음으로 일했다. 그것이 나의 사명감이었고 나의 철학이었다. 나는 나이 들어 한 가지를 더 깨달았다. 철학은 책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고통 속에서 태어난다는 것이다. 나는 실패할 때마다 철학을 배웠다. 돈을 잃을 때마다 사람의 본질을 배웠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고통은 철학의 스승이다. 아픔을 견디지 못한 사람은 돈을 지킬 수 없다. 철학 없는 성공은 잠시의 행운이고 철학이 있는 실패는 인생의 자산이다. 나는 IMF 이후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는 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다짐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다. 그러나 철학은 잃지 말자. 그 다짐이 나를 버티게 했다. 돈은 세상의 신뢰로 쌓이지만 철학은 내면의 신념으로 쌓인다. 신념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뿌리가 깊으면 쓰러지지 않는다. 나는 그 뿌리를 철학으로 만들었다. 사람들은 내게 종종 물었다. 회장님, 성공의 공식이 있습니까? 나는 웃으며 말했다. 공식은 없습니다. 다만 방향은 있습니다. 그 방향이 철학입니다. 방향이 없는 사람은 잠시 성공해도 결국 길을 잃는다. 그러나 철학이 있는 사람은 늦게 가도 끝내 도착한다. 인생은 빠르게 가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가는 것이다.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철학을 잃지 않으려 했다. 철학은 내 나침반이자 내 불빛이었다. 어두운 시대일수록 철학이 더 필요하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인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나는 그것을 믿었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가난은 주머니가 비어서 오는 게 아니다. 철학이 비어서 오는 것이다. 철학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 풍요롭다. 나는 마지막으로 후세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돈보다 철학을 남겨라. 그것이 가문을 살리고 세대를 지킨다. 세월이 흘러도 기술은 변하고 세상은 바뀌지만 철학은 변하지 않는다. 철학은 시대를 넘어 인간을 연결한다. 내가 믿은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고 내가 남기고 싶은 건 건물이 아니라 믿음이었다. 이제 나는 내 인생의 끝에서 조용히 미소 짓는다. 나는 가난해서 시작했지만 철학으로 끝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했다. 내가 세상에 남긴 길은 돈으로 닦은 길이 아니라 생각으로 닦은 길이다. 그 길 위에서 누군가 다시 걸을 것이다. 그것이 나의 유산이고 나의 철학이다. 가난하지 않으려면 철학을 가져라. 돈은 사라져도 철학은 남는다. 철학이 남으면 인간은 다시 일어선다. 그것이 내가 평생을 걸쳐 배운 마지막 진리이자 당신에게 남기고 싶은 마지막 말이다. 돈은 나를 부자로 만들었지만 철학은 나를 인간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 하나로 충분히 행복하다.